제가 보기에는 거의 완벽하게 겹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탄핵까지 가는데 5개월 정도 잡아야 되고 또 여기에 변수는 헌법재판관이 6명밖에 없습니다. 예. 탄핵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9명 중에 6명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예. 6명밖에 없기 때문에 전원 찬성일 경우에만 탄핵이 인용될 수 있거든요. 예. 한 명만 이탈되더라도 사실 또 직무에 복귀하는 상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또 정치권에서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되게 난감한 문제가 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민주당 쪽에서 탄핵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본인의 리스크 때문에도 있지만 첫 번째로는 탄핵을 해서 국민의힘이 분열이 돼가지고 아예 보수가 괴멸되길 바라는 거, 그게 첫 번째가 있을 수 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범죄를 옹호하는 집단으로서 프레임을 잡고 한동훈 대표가 또 다시 또 이제 지도력을 상실하는 거, 그것까지 노린다면은 경쟁자도 없다.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아마 수사가 진행이 될 것이거든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한 달 정도 수사라고 봅니다. 예. 검찰에서 밝힌 일정도 제가 보기에도 동의하는 면이 있는 게 예. 한 달 정도면 수사가 마무리되고 그때는 신병에 대한 결정까지도 아마 나올 수 있는 정도까지 수사가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이고 예. 그때 만약에 구속이 된다거나 이제 뭐 탄핵이 다시 또 그거를 계기로 해서 인용이 된다거나 그럼 이제 한 석 달 정도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 넉 달 정도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633 원칙에 의하면은 이재명 대표는 항소심이 3개월 내에 끝나잖아요. 예. 그러면은 항소심까지는 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과의 경쟁이기 때문에 탄핵을 밀어붙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형사사건을 밀어붙이는 동안에 아마 제가 보기엔 병행해서 이재명 대표는 본인 사건은 아마 미루려고 할 겁니다. 조국 대표도 지금 대법원 선거도 미루자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잠시만요. 그러니까 잠깐 좀 중요한 거라서 거의 이제 구자랑 변호사 해석과 전망은 탄핵이 만약에 진행되면 거의 동타이밍이라는 거잖아요. 시청말로. 그렇죠, 그렇죠. 동타이밍인데 그럼 이재명 대표가 633으로 정해진 그것도 가뜩이나 뭐 2년 넘게 이뤄졌던 1심인데 여기서 이재명 대표가 더 미룰 수가 있는 거예요? 미룰 수가 없는데 미루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을 지키지 않는 내용들이 막 터져 나오는 게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이 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633 반드시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까지 발언을 했잖아요. 그게 법에서 국회의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법을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지키지 말자라는 거는 이재명 방탄밖에는 알겠습니다. 이유를 찾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한가 대비해서 보는 건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질서 있는 퇴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안에는 대통령과 국민의힘 마찬가지로 수사에 충실히 협조하겠다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예. 지금 아마 소환 통보가 오면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국법 질서에 따르고 예. 그에 따라서 소환에 응하실 거예요. 예. 그럼 그거는 순리대로 진행이 될 텐데 그 타이밍에 과연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에 미루려는 시도가 있을지 없을지 그걸 같이 비교해 주십사. 그것도 이제 같이 어떤 쪽이 법을 지키고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를 비교하는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